이번에는 ITQ 한쇼 자격시험의 출제 유형 01 전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하고 슬라이드 마스터 작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한쇼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면은 자, 한쇼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새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서 새 프레젠테이션 만들기를 선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기 위해서 자, 키보드 단축키 F7번 키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쪽 설정이라는 게 나오시죠. 자, 쪽 설정에 보면 현재 용지의 종류가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와이드 스크린을 클릭을 해서 자, 우리는 A4 용지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새 슬라이드에 맞게 크기 조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맞춤 확인이라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자, 맞춤 확인을 클릭을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지 설정을 마쳤는데요. 자, 우리가 작성해야 될 시험지 답안은 총 6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왼쪽에 슬라이드 개요 탭에서 자, 첫 번째 1번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새 슬라이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자, 키보드의 엔터키를 몇 번? 자, 5번을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총 6번까지 6개의 슬라이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장의 슬라이드에 동일한 같은 서식을 적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자, 각각의 페이지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된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보면 2번부터 6번까지가 위쪽의 제목 부분이 동일한 서식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마스터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화면은 슬라이드 화면인데요. 자, 마스터 화면으로 화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자, 위쪽의 메뉴 중에 보시면 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보기 메뉴를 클릭을 하고요. 자, 보기 메뉴 클릭하면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명령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합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 그러면 화면의 구조가 슬라이드 마스터 화면으로 바뀌고요. 슬라이드 마스터 화면인지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자, 저 위쪽에 보면은 현재 화면이 슬라이드 마스터 화면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마스터 화면에서 지금 왼쪽에 보면은 회색 막대가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자, 회색 막대를 마우스 굴려서 제일 위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에 보면은 슬라이드 마스터가 1번 마스터라고 번호가 적혀 있고요. 여기에서 현재 빨간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 부분이 바로 세 번째 마스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를 동일한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 마스터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제목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고 하는 글 상자가 보이시는데요. 자, 그 글 상자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이 글 상자 아래쪽에 도형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글 상자의 위치는 자, 대각선 방향으로 왼쪽 아래에 약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나중에 위로 올릴 때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게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교재에 있는 모양을 확인해서 먼저 제목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추가하기 위해서 위쪽의 메뉴 중에서 자, 입력 메뉴를 선택하고요. 자, 입력에 가시게 되면 여기 도형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아래쪽 방향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도형을 이렇게 확장을 시켜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각형의 세 번째 자, 이 모양의 사각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사각형에서 세 번째 모양을 클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를 종이 왼쪽 끝에다가 맞추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도형을 그려줍니다. 자, 이 도형을 그릴 때 크기는 시험지의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그리시면 되고요. 우리는 교재를 참고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완성 예제에 보시면 모서리가 이렇게 꺾인 부분이 우리 책에 보면 여기 아래쪽에 있죠. 이 부분에. 그런데 지금 그려놓은 거는 위쪽에 있으니까 자, 이 꺾인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도형을 회전하셔야 됩니다. 자, 도형을 회전하는 방법은 도형이 지금 이렇게 바깥쪽에 점이 조절점이 나올 텐데 이게 선택이 된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 보시게 되면 저 위쪽에 도형에 대한 서식 메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도형에 대한 전체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면 여기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회전이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회전해서 클릭을 합니다. 자, 회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위아래로 뒤집을 거니까 상하 대칭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회전해서 클릭을 해서 상하 대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꺾인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문제에서 제시한 형태대로 회전해서 맞춰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도형의 바깥쪽 테두리 선을 안 보이도록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에는 위쪽에 여기 선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 스타일. 자, 선 스타일을 클릭을 하면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에 선 종류로 들어갑니다. 선 스타일에서 선 종류로 들어가시면 자, 선 종류가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 선을 선 없음으로 지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 종류의 첫 번째 선 스타일에서 선 종류로 가시고요. 선 종류의 첫 번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테두리 선이 이렇게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도형의 색상을 변경해야 되는데요. 도형의 색상은 문제에서 어떤 색상으로 하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색상은 내가 하고 싶은 임의의 색으로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색상 변경은 어떻게 하냐면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물감통 모양의 채우기가 있습니다. 채우기 옆에 삼각형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거기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인이 하고 싶은 색상에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아래쪽 도형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이 아래쪽에 작은 도형이 하나 들어가 있죠. 자, 이 도형은 자, 여기 도형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셔가지고요. 자,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보이는데 이번에는 사각형의 첫 번째 있죠? 직사각형. 사각형의 첫 번째 모양 직사각형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쪽 위치가 문제에서 제시한 모양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아래쪽 모양이랑 아래 그 기존의 위쪽에 그려놓은 도형이랑 모양이랑 위치를 고려하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완성 예제에 보면 아래쪽에 선 색상이 위쪽에 그린 도형보다는 색상이 좀 연하게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 스타일을 아까 하셨던 것처럼 자, 선 종류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선 종류에서 첫 번째 거 선 없음, 선 없음 처리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같은 색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자, 색상 여기 색 채우기 있죠? 색 채우기 옆에 세모를 누르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아까 지정했던 색상 그 아래쪽에 조금 연한 색상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첫 번째 1번으로 그린 도형이 있고 2번으로 그린 도형이 있는데 지금 2번으로 그린 도형이 위에 올라와 있는데 2번 도형을 1번 도형 아래쪽으로 밑으로 넣고 싶거든요. 자, 그럴 때에는 2번 도형, 두 번째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저 위쪽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맨 뒤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맨 뒤로. 자, 맨 뒤로 그림에서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두 번째 도형이 첫 번째 도형 뒤로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죠. 자, 이제
도형의 위쪽에 올라가는 글자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자,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지금 아까 내려놓으신 글상자 있으시죠? 자, 바깥쪽 테두리에서 클릭해서 글상자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글자의 모양을 지정을 할 건데, 자, 우리는 지금 현재 글자의 모양은 함초롬 바탕 44포인트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글자의 모양 좀 변경을 해볼게요. 자, 함초롬 도둠 옆에 세모를 누르시고요. 세모를 눌러서 자, 글자 모양을 지금 어떻게 지정해야 되냐면 굴림으로 지정해야 되는데요. 자, 굴림 지정하는 방법은 물론 글자 모양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찾으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 위쪽에 글꼴이 들어있는 부분을 샥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요. 자, 한글로 굴림이라고 쓰시면 이렇게 글꼴이 바로 추천돼서 나옵니다. 굴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크기는 지금 44포인트 되어 있는데 자, 크기를 40포인트로 맞춰줍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서 제시했던 글자 모양 굴림 크기 44포인트 자, 그렇게 지정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지정한 상태에서 자, 얘를 한번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볼 건데요. 자, 지금 기존에 도형이 있는 상태에서 글상자를 올려놓게 되면 글상자가 도형의 뒤로 숨게 됩니다. 그래서 글상자를 가져가시기 전에 위쪽에 여기 도형 메뉴에서요. 이 글상자가 도형과 겹쳤을 때 맨 앞으로 와야 되겠죠. 맨 앞으로를 클릭합니다. 그 상태에서 자, 테두리 부분은 클릭해서 이렇게 도형의 위치를 글상자가 도형 가운데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약간 위치를 이동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키보드에 방향키 있죠?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방향키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글자의 모양 굴림했고요. 크기 40포인트 했고요. 글자색을 흰색으로 지정하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여기 글자 모양 굴림 크기 40포인트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미 되어 있고요. 글자색을 지정하는 게 바로 여기 빨간색 가예요. 자, 빨간색 가 옆에 세모를 눌러가지고 흰색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자, 글자 색상을 흰색까지 변경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아래에 로고를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자, 빈 공간에서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림을 집어넣을 때에는 위쪽의 메뉴 중에서 입력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에서 클릭을 하고요. 자, 입력 메뉴에서 클릭을 하고 나면 거기에 그림이라고 있으시죠. 입력에 그림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있는 위치를 알려줘야 되는데요. 자, 우리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에 보면 자, ITQ의 픽처 안에 로고 2를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찾는 위치는 문서가 되고요. 문서 안에 ITQ 폴더 더블 클릭. ITQ 안에 보시면 픽처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자, 픽처를 더블 클릭. 그러면 거기 안에 자, 로고 2를 찾아주시고요. 로고 2 클릭, 넣기. 그러면 이렇게 로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로고의 배경 보시게 되면 회색으로 지금 배경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배경색을 투명하게 처리하려면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위쪽에 보시면 자, 그림에 대한 서식, 그림 메뉴가 보이는데요. 자, 그림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거기 안에 색조 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색조 조정. 자, 색조 조정에서 클릭을 하고요. 색조 조정으로 들어가면 여기 아래쪽에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투명한 색 설정. 투명한 색 설정 클릭. 그러면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연필 아래쪽에 까만색 테두리가 뜨죠. 그 까만색 테두리 부분을 어디에 놓는다? 회색 부분에 맞추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배경이 투명하게 처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크기를 적당히 조절을 하시고요. 크기 조절할 때는 그림의 모서리에 있는 점에다 마우스 포인터 놓으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그림은 클릭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자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저렇게 동일한 로고를 집어넣으라는 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에 슬라이드 번호가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나오도록 한번 지정을 해 볼 건데요. 자, 이 번호를 지정할 때에는 위쪽의 메뉴 중에서 입력 메뉴를 이용합니다. 자, 입력에서 클릭을 하고요. 자, 입력 들어가면 여기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입력에 머릿말, 꼬릿말. 자, 머릿말, 꼬릿말을 찾으셔서 머릿말, 꼬릿말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머릿말, 꼬릿말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슬라이드 번호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제목 슬라이드엔 표시 안 함 두 개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슬라이드 번호 앞에 네모에서 클릭, 제목 슬라이드에 표시 안 함 네모에서 클릭, 그리고 자 모두 적용을 클릭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화면에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번호가 들어간 거는 슬라이드 마스터 화면을 빠져나가서 기본 슬라이드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는 여러 장의 슬라이드에 같은 모양의 서식을 지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우리 ITQ 한쇼 자격시험에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제목이 들어가 있는 제목 부분을 반드시 슬라이드 마스터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위쪽에 제목에 대한 서식을 이렇게 지정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로고, 왼쪽 아래 로고, 오른쪽에 슬라이드 번호까지 이렇게 조건에 맞춰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 화면을 빠져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화면에 위쪽 메뉴에 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게 있어요.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오른쪽 끝에 이렇게 닫기라고 하는 단추가 있습니다. 문 모양 단추 있으시죠? 닫기. 자, 문 모양 닫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스터 화면에서 빠져나와서 기본 슬라이드 화면으로 가면서 어떠세요? 왼쪽에 2번부터 6번까지 5개의 슬라이드가 동일한 모양을 갖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구성 슬라이드 마스터 설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